안녕하세요, 여러분. 햄, 소시지, 삼겹살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들이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고기 좋아하는데 괜찮을까? 내가 먹는 양은 괜찮겠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이 대장암 위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급증하고 있어요. 2025년 국가암정보센터 발표에 따르면 대장암은 우리나라 남성 암 발생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성에서도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젊은 층 대장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50대 이후에 주로 발생했던 대장암이 이제는 30대, 40대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어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서구화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고기 문화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햄이나 베이컨, 점심에는 삼겹살이나 불고기, 저녁에는 치킨이나 소시지, 하루 3끼 중 적어도 한두 끼는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드시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고기 섭취량이 늘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인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11kg이었어요. 2020년에는 54kg으로 약 5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공육 소비량 증가가 눈에 띕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시지, 햄, 베이컨, 배달음식으로 자주 먹는 피자, 햄버거. 이 모든 것들이 가공육에 해당합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먹방 문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을 보며 재미를 느끼고 실제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고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섭취와 잘못된 조리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평소 궁금해하셨던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고기가 위험한지, 얼마나 먹어야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건강하게 고기를 즐기는 방법까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에서 용종이 발견되었다거나 주변에 젊은 나이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분이 계신가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40대 초반에 대장암을 진단받은 분이 계세요. 평소 고기를 정말 좋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만약 미리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줄여서 먹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고. 인터넷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지만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리시죠? 어떤 곳에서는 고기를 아예 끊으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께 전달드릴 내용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 그리고 국내외 주요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WHO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2015년 10월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 22개국 연구진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 결과였어요. 800여 편의 연구 논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WHO는 발암물질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1급 발암물질은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실한 물질이에요. 담배 성면 벤조피렌과 같은 등급의 가공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공육이란 무엇일까요? 소금에 절이거나 발효 훈제 등의 과정을 거친 육류를 말해요. 햄, 소시지, 베이컨, 살라미, 육포 등이 대표적입니다. 붉은 고기는 2어급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가 여기에 해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담배만큼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발암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의미일 뿐, 위험의 정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이에요. 왜 위험한가? 그렇다면 고기는 맛있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대장암 위험을 높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고온 조리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굽거나 튀길 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특히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이 물질이 대장세포의 DNA를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DNA는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방해하고 결국 암세포로 변할 위험을 높여요. 우리가 좋아하는 바베큐나 숯불구이가 특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직접적인 화염에 노출되면 더 많은 발암물질이 생성돼요. 두 번째는 가공육에 들어가는 첨가물 문제입니다.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질산 나트륨이 있어요. 이것이 체내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니트로소아민은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위와 대장에서 암을 유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햄철의 문제입니다. 붉은 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햄철이 대장 내벽을 자극해요. 장기간 노출되면 염증을 일으키고 암세포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햄철은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는 철분입니다. 식물성 식품의 비햄철과 달리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아요. 문제는 과도하게 흡수된 철분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DNA를 손상시켜요. 특히 대장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지속적인 손상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는 포화지방산입니다. 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이 담즙산 분비를 증가시켜요. 이 담즙산이 대장 내 세균과 만나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담즙산은 지방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대장 점막을 자극합니다. 특히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유해균이 담즙산을 변형시켜 발암물질을 만들어요. 다섯 번째는 장내 미생물 환경 변화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유해균이 증가하고 유익균이 감소해요. 이로 인해 장벽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억제해요. 하지만 고기 위주의 식단은 이런 균형을 깨뜨립니다. 특히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익균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여섯 번째는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입니다. 특히 숯불에 구울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기름이 떨어져 연기가 날 때 이 독성 물질이 고기에 달라붙어요. 이 물질이 DNA 손상을 일으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그 탄 부분이 가장 위험해요. 일곱 번째는 N-니트로소 화합물의 형성입니다. 가공육의 방부제와 고기의 단백질이 결합하면서 생성돼요. 이 화합물이 직접적으로 대장세포를 공격합니다. 특히 산성 환경인 위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대장까지 이동해서 지속적인 손상을 일으켜요. 여덟 번째는 염분 문제입니다.
가공육에는 보존을 위해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과도한 염분 섭취는 대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분은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같은 유해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이런 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대장 점막을 손상시켜요. 아홉 번째는 단백질 부패 문제입니다. 고기의 단백질이 대장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남으면 유해균들이 이를 분해하면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페놀이나 인돌 같은 독성 물질이 생성돼요. 이런 물질들이 대장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열 번째는 섬유질 부족 문제입니다. 고기 위주의 식단에서는 자연스럽게 채소 섭취가 줄어들어요. 섬유질이 부족하면 변비가 생기고 독성 물질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실제 위험 수치. 그럼 얼마나 먹어야 위험할까요? 소량은 괜찮을까요?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가공육 50g을 먹을 때마다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합니다. 50g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햄 두세 조각 정도입니다. 소시지 한 개 반 정도예요. 베이컨 3-4줄 정도의 양입니다. 생각보다 적은 양이죠. 붉은 고기의 경우 하루 100g당 17%씩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100g은 소고기 한 접시 정도의 양이에요. 불고기 한 그릇이나 스테이크 작은 것 하나 정도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위험이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먹은 것이 내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 안에 계속 쌓여간다는 뜻이에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20년 추적 연구를 보면 매일 가공육을 먹는 사람들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50% 높았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가공육을 3회 이상 먹는 사람들이 한 달에 1회 미만 먹는 사람들보다 대장암 위험이 20% 높았어요. 국내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붉은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했어요. 특히 남성의 경우 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하루 120g 이상 먹는 남성은 40g 미만 먹는 남성보다 대장암 위험이 42% 높았어요. 한국인의 식습관. 우리 식탁은 안전할까요? 한국인은 어떤가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육류 섭취량은 약 78g입니다. 이 중 가공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30대의 가공육 섭취량이 특히 높았습니다. 편의점 음식과 배달 음식 문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요.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조리법들이 문제입니다. 삼겹살, 구이, 불고기, 숯불갈비. 이 모든 것들이 고온에서 조리되는 방식이에요. 한국인이 즐겨 먹는 구이 문화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직화로 굽는 갈비나 삼겹살은 발암물질 생성량이 많아요. 최근 인기 있는 먹거리들을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핫도그, 햄버거, 피자, 치킨. 편의점 도시락, 컵라면에 들어가는 각종 가공육들.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만 봐도 햄이나 소시지가 들어간 제품이 대부분이에요. 직장인들이 자주 사먹는 도시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홈파티 문화도 영향을 미쳐요. 바베큐 파티에서 먹는 소시지와 구운 고기들. 맥주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지만 건강에는 더 해로워집니다. 알코올과 가공육을 함께 섭취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더 많이 생성돼요. 이 물질이 대장암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도 마찬가지예요.
불고기 덮밥, 돈가스, 햄버거. 간편하고 맛있지만 대부분 고온 조리된 육류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 회사 근처 음식점들의 메뉴를 보면 거의 모든 한식 메뉴에 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육볶음, 불고기 정식, 갈비탕 등등. 배달 음식 문화의 확산도 문제입니다. 치킨, 족발, 보쌈, 피자. 이런 음식들을 자주 주문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육류 섭취량이 늘어났어요.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주문량이 급증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육류 중심 메뉴였습니다. 야식 문화도 빼놓을 수 없어요. 치킨, 족발, 곱창 등을 밤늦게 먹는 습관. 늦은 시간 섭취는 소화에도 부담을 주고 발암물질 노출 시간도 늘려요. 한국 전통 음식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고기, 갈비찜, 삼계탕, 순대국.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전통 음식에도 문제가 있어요. 불고기는 고기를 달콤하게 양념해서 구워 먹는 음식이죠. 하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고온에서 조리됩니다. 설탕과 단백질이 만나 당화 반응을 일으켜 독성 물질을 만들어요. 갈비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끓이는 과정에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고 간장과 설탕이 많이 들어가 염분과 당분 섭취량이 늘어나요. 삼계탕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 것은 상당한 양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입니다. 순대국도 문제가 있어요. 순대 자체가 가공육에 해당하고 돼지 내장에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햄이나 어묵도 모두 가공육 범주에 들어가요.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햄이나 스팸, 라면에 넣어 먹는 소시지까지.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공육을 완전히 피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들 도시락을 보면 더 심각해요. 햄, 소시지, 너겟, 돈가스.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자주 넣어주는 음식들이 모두 가공육이거나 고온 조리된 육류예요. 학교 급식 메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육류 중심 메뉴가 나와요. 탕수육, 돈가스, 닭강정, 햄버거, 스테이크 등. 이런 식습관이 어릴 때부터 형성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세대의 외식 패턴도 문제예요. 고기 뷔페, 무한 리필, 삼겹살집.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SNS 먹방 문화의 영향도 큽니다. 대량의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며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직장 회식 문화에서도 고기는 빠질 수 없는 메뉴입니다. 삼겹살, 갈비, 곱창 등을 먹으며 술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런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어요. 12만 명을 2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붉은 고기 섭취량과 대장암 발병률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했어요.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연령별 차이입니다. 50세 이하에서 붉은 고기의 영향이 더 컸어요. 젊은 나이에 많이 먹을수록 나중에 암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유럽암예방센터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 하루 160g 이상 붉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대장암 위험이 40g 미만 먹는 사람들보다 35% 높았습니다. 일본의 연구 결과도 흥미로워요. 전통적으로 생선과 채소 위주 식단을 유지해온 일본인들. 하지만 서구화된 식습관을 가진 젊은 세대에서 대장암이 급증하고 있어요.
실제 대장암 환자 증가 추세.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대장암 환자는 2만 5천 명이었어요. 2020년에는 2만 9천 명으로 16% 증가했습니다. 특히 40대 이하 젊은 층 환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2010년 대비 2020년 30대 대장암 환자는 23%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이한 현상이에요. 보통 대장암은 50세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젊은 층 대장암의 특징을 보면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악성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조기 발견이 어려워 치료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젊은 층 대장암 환자의 70% 이상이 서구화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량도 누적되면 위험하다는 점 강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가끔 먹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암물질의 특성상 역치가 없어요. 즉, 안전한 최소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햄버거를 먹는다고 해보세요. 한 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이면 52번, 10년이면 520번입니다. 이렇게 쌓인 노출량이 결국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가공육을 먹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먹는 사람을 비교했어요. 총량이 같다면 매일 조금씩 먹는 것이 더 위험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노출이 간헐적인 노출보다 세포 손상을 더 크게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의 노출이 중요합니다. 성장기 세포는 분열이 활발해서 발암물질에 더 취약하거든요. 20대부터 40대까지 20년간 꾸준히 가공육을 섭취한 사람은 50대부터 먹기 시작한 사람보다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았어요. 잠깐만요. 햄버거 한 개, 소시지 한 줄. 이것들이 쌓여서 10년 뒤 내 건강을 바꾼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대장에서는 오늘 드신 음식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점심에 불고기를 드셨다면 바로 지금 햄철과 발암물질들이 대장벽을 자극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 베이컨을 드신다면 아질산염이 니트로소아민으로 변하는 과정이 시작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신 분들 중에 용종이 발견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용종은 대장암의 전 단계입니다. 거의 모든 대장암이 용종에서 시작돼요.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데는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즉, 지금 먹는 음식이 5년 후,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식습관 고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단백질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떤 음식으로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식단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건강하게 고기 먹는 방법. 그렇다면 고기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우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고기를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섭취 횟수 줄이기. 첫 번째는 섭취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매일 먹던 것을 주 2회에서 3회로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줄이면 됩니다.
이번 주는 하루 걸러 하루, 다음 주는 이틀에 한 번씩. 특히 가공육은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아요.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일요일에만 먹는다든지 규칙을 정해보세요. 조리법 바꾸기. 두 번째는 조리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튀김이나 숯불 대신 찜이나 삶기를 선택하세요. 고기를 물에 삶으면 햄철 함량이 30% 줄어들어요. 찜으로 요리하면 발암물질 생성량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구이를 할 때는 온도를 낮춰주세요. 200도 이하에서 천천히 굽는 것이 좋습니다. 팬에 구울 때는 기름을 두르지 마세요.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탄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고 드세요. 검게 탄 부분에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가공육 최소화하기. 세 번째는 가공육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음식을 살 때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햄이나 소시지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집에서 도시락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햄 대신 삶은 달걀이나 두부를 넣어 보세요. 소시지 대신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활용하면 됩니다. 대체 단백질. 네 번째는 대체 단백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생선. 생선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 등을 주 2회 이상 드세요. 생선에는 햄철이 적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콩류.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주자예요.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 가능합니다. 특히 된장과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이 많이 생성돼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검은 콩, 렌틸콩, 병아리콩도 좋은 선택이에요. 이런 콩류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됩니다. 닭고기. 닭고기는 붉은 고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특히 닭가슴살은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튀김이나 구이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닭껍질에는 지방이 많으니까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아요. 채소. 채소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등 녹색 채소에도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버섯류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통곡물. 현미, 귀리, 퀴노아 등 통곡물도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완전 단백질은 아니지만 콩류와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이 보완돼요. 생활습관 관리. 다섯 번째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대장암 예방에 매우 중요해요. 특히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고온 조리 시 발암물질 생성, 가공육 첨가물의 체내 변화, 햄철로 인한 활성산소 증가, 장내 미생물 환경 악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대장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암세포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WHO에서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도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섭취량을 줄이고 조리법을 바꾸고 대체 단백질을 활용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계속 똑같이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장암은 조용한 암이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혹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장암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지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제 주변에도 젊은 나이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식습관을 바꿨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햄이나 소시지를 드실 예정이셨다면 삶은 달걀이나 두부로 바꿔보세요. 점심에 불고기나 갈비를 먹을 계획이라면 생선구이나 두부조림은 어떨까요?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하셨다면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다 보면 분명히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위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 변화 계획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여정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대체 식단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식단표와 함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법까지 건강한 단백질로 맛있게 식사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그 전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정보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제가 계속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대장이 고마워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하세요.